재난인데요? 예. 자, 가는 곳마다 살인 사건을 몰고 다니는 코난과 김전일처럼요. 가는 곳마다 재난을 몰고 다니는 불운의 아이콘 현순이와 석순. 자, 어느 한밤중 나란히 길을 걷다가 평소보다 커다란 달을 보고 왠지 모를 불길함을 느끼게 된 이 두 사람. 달이 왜 저렇게 커? 좀 무섭다. 근데 너 그거 알아? 저렇게 커다란 슈퍼문이 뜨면 지진이나 해일이 온다던데 말이야. 자, 그런데 네. 과연 슈퍼문이 정말 지진 해일을 불러올까요? 진실 혹은 거짓? 뭘 것 같습니다. 거짓. 전 불러온다고 봅니다. 아니, 거짓이니까 이런 질문하는 겁니다. 초저녁에 슈퍼문이 막 떠올라서 정말 건물들 위에 살짝 걸려있을 때 봤어요? 기분 탓이에요. 시뻘개요. 자, 정답은 바로 거짓입니다. 그래. 왜 물어봤겠어? 직접 국립해양조사원에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슈퍼문이 지진 해일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에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 전혀 없대, 전혀. 자, 슈퍼문과 일반 보름달의 크기 차이가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혀. 전문가들은 슈퍼문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 길을 걸어가던 현순과 석순. 그런데 이번엔 땅이 흔들리는 진동을 감지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날 때는 건물 붕괴 위험이 없는 공터로 대피하라고 했어. 아니야, 여기서 공터는 너무 멀어. 우리 일단 가까운 건물로 들어가자. 자, 과연 현순이와 석순이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만약 지진 발생 시 안전한 대피 장소가 멀다는 상황을 전제했을 때 간판이나 창문이 많은 번화가 있을 때는 떨어질 게 이제 많은 곳이죠. 반드시 가방이나 외투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대피를 하는 게 일단 좋고요. 그래? 그리고 내진 설계가 된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집 나와 가족을 살리는 재난 대비 19, 12위로 갑니다. 자연재해보다 한 수위 생존 캡슐. 사상자만 무려 30만 명, 인류 역사상 최대 재난이라 불리는 2004년 동남아 쓰나미, 2011년 동일본 대지진. 그야말로 순식간에 건물과 도로를 집어삼키고 소중한 인명까지 휩쓸어버리는 자연의 파괴력은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은 보다 더 안전한 대피처에 대한 관심이 날로 급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특종을 준비했습니다. 지난해 허리케인과 쓰나미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일명 방공 캡슐이 이 세상에 공개됐다고 하는군요. 미국 워싱턴주에 소재한 생존 캡슐사가 만든 개인용 대피소입니다. 지름이 각각 1.37에서 2.44m에 이르는 이 캡슐은요. 최소 2명부터 최대 10명까지 탑승이 가능합니다. 갑작스럽게 재해가 발생했을 시 일단 안으로 대피하면요. 그 즉시 외부와의 공기가 차단되고요. 산소가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홍수 쓰나미에도 맞설 수 있도록 물에 뜰 수 있는 부력 시스템이 풀 가동되죠.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실험 영상을 통해 확인을 했는데요. 약 60m 폭포에서 떨어뜨리는 등 이 재난에 대비한 성능 테스트를 다양하게 거쳤다고 합니다. 떨어뜨리죠? 진짜 떨어져. 네. 저기 보이죠? 안 깨진 거. 다시 떠올랐네. 떠올랐어요. 참고로 이 생존 캡슐을 만든 창업자 줄리안 샤프는요. 2004년 인도네시아 쓰나미로 22만여 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것을 알게 된 뒤 이 캡슐을 구상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바이벌 캡슐의 1차적인 목적은 급작스러운 재난에 대피하고요. 구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안전한 쉼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특집 나와 가족을 살리는 재난 대비 19, 9위 공개합니다. 일본 7,000명 살린 위대한 목소리. 저 목 쉬겠는데. 너무- 1급 재난 상황인데. 예, 이거 지금 이거 거의 지금 데프콘인데요. 2011년 3월 11일 여느 날처럼 평화롭던 미야기현의 조그만 어촌 마을인 미나미 산리쿠초. 그런데 갑자기 한 젊은 여성의 다급한 외침이 마을 전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을 향한 확성기 속 처절한 목소리의 주인공은요. 방재대책 청사 위기관리과에 근무하는 24살 엔도 미키였습니다. 당시 오후 2시 46분부터 마을에 리히터 규모 9.0의 지진이 일어났고요. 이때 엔도 미키는 사무실 천장과 책상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뒤따를 위기를 직감하고 곧바로 방송실로 뛰어들어 마이크를 잡은 것이었습니다. 쓰나미를 눈치채지 못한 주민들은 그녀의 방송을 듣고서야 급하게 고지대를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큰 굉음을 내며 시커먼 바닷물이 마을을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약 30분이 흐른 뒤에야 쉴 새 없이 반복되던 안내방송이 끊겼습니다. 수천 명의 마을 사람들은 엔도미키의 방송을 듣고 다행히 피신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요. 또 방제대책 청사 직원들 10여 명은 청사 옥상의 무선통신용 철탑에 매달려 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곳에 엔도미키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끝까지 단 한 사람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놓지 않고 대피 방송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국 그녀는 쓰나미에 휘둘린 지 43일 뒤인 2011년 4월 23일 마을 인근 해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살신성인으로 죽음이 코앞에 닥치는 순간까지 마을 주민들을 구하기 위해 애썼던 그녀의 외침. 일본 열도와 마을 주민들은 그녀의 장례식을 찾아 진심으로 가슴 아파했고요. 또 그녀의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해서 추모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프리아 식구 오늘의 1위 특종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고립됐을 때 나를 구하는 음식. 특명 인류 최후의 날을 대비하라. 자, 1위 후보 기사 전해드립니다. 재난으로 인한 고립, 아직 남의 일 같으십니까? 아무 준비 없이 갑자기 고립됐을 때 난 뭘 먹으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모든 해답은 이미 여러분의 부엌 선반 속에 있다고 말이죠. 부엌 선반? 우리 집 부엌 선반 속에 뭐가 있죠? 자, 뭐가 있을까요? 아니, 모든 집안의 선반에 다 있습니까? 다 있다고요? 자,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면 우리 집에도 있었어 하실 겁니다. 그래요? 지진이 났다, 태풍이 온다 이런 소식이 들릴 때마다 제일 먼저 마트에서 동나는 식품은 라면입니다. 라면 있죠. 사실 라면은 좋은 비상식량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에요? 생존 전문가들은 기특한 비상식량으로 국수를 꼽습니다. 국수를 뽑아요? 네. 국수를 뽑네. 아니, 이렇게. 누가 자, 스타로 국수를 뽑는데요. 태풍도 다 지나갈 거야. 자, 국수를 굽네. 뽑는 게 아니라 네. 생존 전문가들 국수를 꼽습니다. 꼽는다고. 자, 이 면 자체에 소금간이 되어 있어서 유통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길고요. 무엇보다 이 가느다란 세면의 경우에 그렇지. 미지근한 온수에 그냥 이렇게 10분만 불려놔도 바로 먹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 소면 생각해봐. 그러네, 풀리잖아. 그러네. 즉 전기 없고 불 없을 때 세상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비상식량이 바로 국수라는 겁니다. 그러네. 자, 국수 좋다 치고요. 네. 비상식량이라도 국수만 먹으면 물리거든요. 예. 제가 봤을 땐 통조림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게 따줘야 됩니다. 네, 뭐 다양한 이제 통조림이 있는데 네. 통조림도 아주 적합한 구호 식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설날이며 추석마다 부엌이 넘쳐나도록 선물 받아 처치곤란했던 바로 참치캔이 너무 좋지. 가장 좋은 참치잖아요. 구호 식량입니다. 너무 좋아. 일단 유통기한도 5년에서 7년으로 저장식품 중에서도 제일 길고요.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이어서 고립됐을 때 챙기기 어려운 영양분도 보충해 줄 수 있다고. 너무 좋아. 먹고 싶다. 또 흔한 재료이지만 고립 상황에선 생존 필수품으로 변신하는 우리 집 기본 생활용품도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식용유입니다. 식용유요. 식용유는 왜죠? 정전이 됐을 때 작은 종지 그릇에 식용유를 담고 화장지나 종이를 손으로 비비 꼬아서 심지를 만들어낸 뒤 이 심지를 식용유에 담가놓고 불을 켜게 되면 이게 등잔불이 되면서 야, 신기하네. 요긴하게 랜턴 대용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저렇게 활용할 수가 있구나. 누가 봐도 굉장히 좋은 정보인데요. 굉장히 괜찮네. 지난해 9월 멕시코 중남부 지역과 남부 지역에서는요, 보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규모 7.1과 8.1의 강진이 발생, 무려 약 400여 명의 목숨을 잃는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구조대원이 빛도 잘 새지 않는 건물 잔해 틈을 헤치고 매몰자 수색에 나섰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해내기 위해서 이 촌각을 다툰 이 구조대원의 정체. 한 명이라도 더 구해내기 위해서 이 촌각을 다툰 이 구조대원의 정체. 아이고. 저 녀석이 이 아이가 바로 멕시코 해병대 소속의 구조견 프리다입니다. 2살 때부터 구조 훈련을 받은 어엿한 6년차 베테랑 구조견인데요. 각종 재난 현장에서 잔해에 매몰된 시민들의 위치를 찾아서 소방대원들에게 알리는 것이 이 구조견 프리다의 임무고요. 이 프리다의 임무가 정말 중요한 게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공간을 저 작은 체구로 곳곳을 누비며 활약하기 때문입니다. 이 프리다는 10사람 몫을 해내는 프로 구조견답게 2013년 멕시코 가스 폭발 사고 현장, 2015년 과테말라 산사태, 그리고 2016년 에콰도르 강진 피해 현장 등에서 무려 50여 명의 매몰자를 찾아내는 공을 세운 바 있는데요.
그리고 지난 2017년 9월 멕시코 지진 현장에서는 무려 36명의 사상자를 발견해낸 겁니다. 이렇게 구조견 프리다의 위대한 활약이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요. 프리다의 활약을 담은 귀여운 일러스트는 물론이고요. 캐릭터가 있어요? 네. 또 영웅 프리다를 넣은 화폐 이미지까지 나왔습니다. 돈에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또 프리다 기념 티셔츠까지 제작이 됐는데 이 판매 수익금은 또 지진 피해자들에게 전달됐다고 하니까 참 의미가 있었죠. 의미 있네요. 사람도 네. 구하고 또 수익을 만들어서 또 피해자에게 지원까지 하고. 국민 영웅이네요. 정말 영웅이네요. 예. 자, 그리고요. 재난 현장에서 자신의 한몸 희생에 사람들을 구한 동물 영웅이 네팔에도 있습니다. 지난 2017년 8월 남아시아 국가에서는요.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무려 일주일이 넘게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특히 네팔, 인도, 방글라데시 등은 300mm 이상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홍수와 산사태가 일어나서 무려 1,200여 명이 사망하고 4,100만 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아유 세상에 너무 많이 정말 비가 온 것만. 아유, 네. 이 때문에 국민뿐만 아니라 네팔을 찾은 관광객들에게도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네팔의 남부 치투안 지역의 사우라하 마을 부근에 있는 라프티 강이 그만 순식간에 범람하면서 약 600여 명의 관광객들의 발이 꽁꽁 묶이게 된 겁니다. 갑자기 강물이 불어나는 것처럼 전겼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그게 이제 호텔이랑 레스토랑을 덮치기 시작하니까 더 그런 건데 물이 계속 불어서 투숙객들의 공포도 점점 커지고 있던 그때 이들을 구하러 온 히어로가 있었으니 코끼리입니다. 12마리의 코끼리 구조되었습니다. 1분 1초가 시급한 상황에서 인명구조에 긴급 투입된 이 코끼리들이요. 정말이지 구조요원으로서의 사명감이 있는 듯이 차오르는 강물에도 겁내지 않았고요. 차분하게 3-4명의 사람을 등에 태우며 안전한 장소로 이동, 신속한 구조 작업을 펼쳤습니다. 소름 돋는다. 무릎을 꿇었어. 사람도 다. 야, 소름 돋아, 소름 돋아. 어머머. 아니 근데 궁금한 게 네. 어디에서 온 코끼리들인지. 아, 그쵸. 궁금하시죠? 그거 궁금해요. 사실은 이 흙탕물을 가르며 인명구조에 나선 코끼리 구조대 정체가요. 인근에 있는 치투안 국립공원 소속으로요. 관광객들을 태우고 사파리 투어를 하는 코끼리들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이게 좀 사람한테 좀 익숙했던 거구나. 그렇죠. 태우는 것도 익숙하고. 네. 완전 야생이 네. 아니었구나. 네, 세계 재난 19, 15위 공개합니다. 지진 속에서 핀 위대한 모정. 힌두교, 불교 색채의 고색 창연한 유적들로 신들의 땅이라 불리는 네팔. 그런데 2015년 4월 25일 네팔 전역을 규모 7.8의 강진이 강타하고 맙니다. 이 지진은 세계문화유산인 바라하라탑, 보드나트 불탑 등을 파괴시켰고요. 무려 8,000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절망이 땅이 된 끔찍한 재난.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말 애타게 누구보다 간절히 구조의 손길을 요청하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만삭의 임신부 돌마 탐왕이었습니다. 건물 잔해에 깔려 꼼짝달싹할 수도 없이 갇혀버린 돌마 탐왕. 날카로운 파편에 찔려 온몸은 피투성이가 됐고요. 무거운 콘크리트 더미들은 돌마 탐왕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녀를 구해줄 수 없는 상황. 그런데 잠시 후 돌마 탐왕은 극적으로 구출됩니다. 어떻게? 구조대가 왔나요? 오직 자신의 힘과 의지로 해낸 일이었습니다. 혼자? 건물 잔해에 눌려 의식을 잃어가던 그때 돌마 탐왕은 뱃속에서 꼬물꼬물 아기의 태동을 느낀 겁니다. 오로지 아이를 구해야 되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를 악물고 자신을 덮친 잔해 더미를 정말 안간힘을 다해 걷어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결국 무너진 건물에서 겨우겨우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다. 이게 바로 모성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깔린 네. 사람이 그걸 헤쳐나와요? 자, 결국 임시대피소에서 하루 이틀 식수도 식량도 부족한 그곳에서 무려 2주를 버텨낸 그녀. 때마침 보건소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신두팔족 지역을 돌던 일본 이동진료팀을 만난 돌마 탐왕. 아우 다행이다. 결국 잔해더미에서 나와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고요. 다음 날 건강한 사내 아이를 출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우 박수 한번 보냅시다. 예, 아우 다행입니다.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될 세계의 재난 19, 14위를 공개하겠습니다. IT의 희망, 미라클 베이비. 네팔의 위대한 모정으로 지켜낸 기적의 아기가 있었다면 이번엔 정말 기적의 아이콘이 된 아기가 있습니다.
세계 최빈국 중의 한 곳인 하이티에 규모 7.0의 강진으로 발생한 재난. 이 지진으로 약 30만 명의 사망자와 약 18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섬나라 하이티는 초토화 그 자체였습니다. 원래 형체를 알아볼 수도 없을 만큼 처참히 무너진 아파트. 하지만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구조대원들은 인명 구조 작업에 한창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여기 생존자가 있어요. 그런데 아기예요, 아기. 이 아기는 고작 생후 넉 달밖에 안 된 정말 너무나도 가냘픈 아기였는데요. 이 아기가 건물 잔해 속에서 버틴 시간이 무려 96시간. 96시간. 상상을 초월하는 시간입니다. 나흘. 그렇죠. 닷새. 하지만 건물 잔해에 눌려서 아기의 머리에는 금이, 갈비뼈도 부러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한시라도 빨리 수술을 받아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기가 있었던 곳은 수술이 불가능한 임시 천막 보호소였습니다. 결국 고민 끝에 구조팀은 아기를 유엔 트럭에 태워서 공항에 보냈고요. 미국 마이애미에 있는 병원으로 긴급 후송. 그리고 그곳에서 장시간의 수술 끝에 정말 다행히도 아기는 무사히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기적입니다. 다 무너져요. 진짜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죠. 자, 그런데요, 기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기의 부모도 생존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겨우 목숨을 건진 엄마 나디는 이 아비 교환의 현장에서 자신의 딸 제니를 찾기 위해서 남편과 함께 온 병원을 다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아이의 이름이 제인이었군요. 그렇죠. 네. 수소문 끝에 제니가 수술 때문에 미국에 보내진 걸 알게 됐고요. 무려 84일 만에 딸 제니와 엄마 아빠는 만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30만 명이 넘게 목숨을 잃은 대참사였습니다. 하이티 대지진. 이 속에서 제니는 수많은 이재민들에게 아직 희망은 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기적의 소녀로 불리며 큰 감동을 안겨줬다고 합니다. 네.